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고 유분기가 좀 많아지고 화장이 잘 지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으신데요. 피부과 전문의로서 생각할 때 여름철에 필요한 스킨케어 팁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 트래블러! 첫 번째, 피부 보습. 여름철에 무슨 피부 보습이냐, 웬 보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습도도 높고 겨울철에 생기는 것처럼 건조해지고 이런 건 아닌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탈수가 잘 되고 클렌징을 너무 많이 하시거나 보습을 거의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간혹 속건조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 속이 건조해진다면 저희 피부에서 그 건조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안 그래도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데 피지 분비량이 더 많아져서 트러블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보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철은 약간 두꺼운 오일리 타입 스킨 제품보다는 크림보다는 로션 이런 타입을 좀 선호하는데요. 제로이드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아토피 환자 전용으로 돼가지고 되게 나름 순한 제품이에요. 제로 MD 중에는 크림이 있고 로션이 있는데 보통 겨울철에는 제가 크림 타입을 좀 권하지만 여름철에는 약간 이런 로션 타입을 좀 권합니다. 로션이 더 보습이 잘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보습만 생각하면 크림이 좀 더 잘 되고 크림보다는 약간 오일이 더 잘 되고, 그래서 물과 이제 기름이 섞인 정도에 따라 저희가 이걸 나누는데 물에 가까울수록 토너부터 시작해서 로션, 그 다음은 크림, 그 다음 오일 이렇게 되는데 오일일수록 차단력이 높아서 보습은 효과는 좋은데 이제 여름철은 솔직히 땀도 나고 뭔가 모공이 잘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약간 물에 가까운 로션 타입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막상 사용해보면 되게 묽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로이드나 다른 꼭 이 제품 아니어도 로션 타입의 보습 필요하다. 또 하나, 탈수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이제 여름철에는 운동 많이 하시고 해서 더 탈수 많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평소에 물을 안 드시는 분이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었을 때 피부의 보습도가 확실히 개선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물을 많이 드시는 게 피부 보습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원장님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저는 한 1.5리터는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저도 많이 못 먹어서 제가 실천해야 되는데. 두 번째, 여름철 스킨케어 팁 없죠. 화장 적게 하기. 여름철에 화장이 너무 잘 지워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이죠. 여름철에 피지 분비량 많아지는 건 아시죠? 그 이유는 체온이 1도씩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10% 증가하거든요. 땀도 나고 그리고 이제 모공을 막는 화장품들,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다 겹치게 되면 여드름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 옷을 코트도 입고 여러 겹의 옷을 입잖아요. 여름철에 그런 여러 겹의 옷을 입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반팔티를 입거나 그 하나 더 걸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입는데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는 바깥 환경이 굉장히 건조하고 춥기 때문에 피부를 위해서 여러 겹의 화장품을 발라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보호가 되지만 여름철에는 너무 많이 바르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화장품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클렌징 잘하기. 이건 사실은 이제 얼굴 클렌저는 아니고 핸드워시인데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거 가져왔는데요. 적게 쓰지만 쓴 거에 대해서 깨끗이 잘 닦아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땀 많이 난 상태, 유분이 많이 난 상태, 그런 상태로 집에 와서 그냥 뻗고 주무시면 얼굴에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고 피부염 등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오시면 손 씻고 그 다음에 얼굴을 세안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클렌징 같은 경우에 알칼리성으로 너무 자주 하게 되시면 오히려 약간 건조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세안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약산성에 좀 약한 클렌징을 사용하거나 혹은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면 그냥 물 세안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바이타민 C 시럼이나 혹은 크림 사용하기인데요. 자외선, 흡연, 그리고 미세먼지 등에 의해서 피부가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피부가 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아주는 방패, 항산화 제품, 이게 바이타민 C예요. 그래서 바이타민 C는 미백, 화이트닝, 피부 장벽에도 도움이 되고 보습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자외선 같은 걸 받았을 때 그거에 의해서 피부가 늙어지게 되는 걸 막아준다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피부과 의사들이 여름에 꼭 써야 되는 앰플이나 시럼 했을 때 바이타민 C를 많이 추천합니다.
5번째, 선크림 잘 바르기. 제가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자외선 차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SPF의 의미는 UVB를 차단하는 지수를 의미하고요. PA는 UVA를 차단하는 지수인데 SPF 30이면 96.7%를 차단하고 SPF 50이면 뭐 98%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뭐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기미가 있거나 햇빛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 아니면 그냥 SPF 3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데 여름철에는 땀 때문에 이게 잘 벗겨지고 혹은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이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야외 활동하시는 경우엔 2시간마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쿠션 같은 제품에 네. SPF 50 기능은 똑같이 하나요? 똑같이 하죠. 네. 사실은 그래서 SPF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고 하면 사실은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적게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팁은 뭐예요? 큰 팁? 중요한 팁은 이거죠. 분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안 넣었고요. 저는 보습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보습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트러블. 이건 생각을 못 하셔서. 그리고 이거. 그럼 결국 5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네. 아니 뭐 다 중요하죠. 이상으로 오늘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끝!